구호물자를 줄 때도 사실은 억압받는 남조선 민중을 맞아요. 구원하기 위해서 위대한 수령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긍휼을 베푼다 이런 선전 목표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 남한이 그걸 받지 않을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던지는 거죠. 근데 그런 정치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승만 박정희 정부는 받지 않았는데 전두환 정부 시절에는 남한의 월등히 경제적으로도 우월하고 이걸 받아도 사실은 체제에 아무런 손상이 가지 않을 국제사회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전두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본인을 죽이려고 그렇지. 했던 김일성이 그렇지. 보낸 네. 문자를 그러니까.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 아무리 정치적인 득실을 계산했다지만 이거는 좀 원래 사람이 안 받을 걸 알면 더 크게 뻥을 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만 달러, 아이 어차피 안 받을 거. 1000만 달러 내가 줄게. 어차피 안 받을 거니까. 근데 그걸 탁 받아. 아이고 큰일 났다. 과시성으로 막 제안했는데 그걸 덥석 받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네. 전두환 회고록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준비도 없이 허풍 떨다가 허둥댈 것이 뻔한데 이번 기회에 나쁜 버릇 고쳐놓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지금 등장하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맞네. 북한이 도와줄 마음이 분명히 없을 거다. 실제로 안 할 거다. 그러니 허를 찌르자.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죠. 한번 도와줘 보시던가 그럼 어, 해보시던가 그러니까. 그거구나. 해보시던가. 사람이 나빠서 그렇지 머리는 좋았다. 근데 실제로 이 1980년대 북한의 경제 상황은 남한을 지원하거나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아니었습니다. 1982년이 김일성의 70이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온갖 종류의 거대 조형물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게 주체사상탑입니다. 1982년 4월 15일에 개관했고요. 170m입니다. 일설에 따르자면 워싱턴 모니멘트보다 1m 높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게 개선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 개선문, 콘스탄티누스의 개선문이 있고 파리에 나폴레옹의 개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저게 더 큽니다. 다 조금씩 더 크게 만들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게 고려 호텔이라고 하는 1985년에 역시 개관한 쌍둥이 빌딩들. 뭐 외국 손님들이 오면 많이 머물게 하는 호텔이죠.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제일 큰 북한의 거대 조형물이자 이 시기에 모든 경제력을 투입한 게 류경 호텔이라는 그 리경 호텔도 있대요. 네, 87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미완성.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대규모 조형물들을 사회주의 대건설의 위협을 과시한다는 목적으로 네네. 짓기 시작하면서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곤궁한 시절이었습니다. 아니 저 호텔은 85년에 개관이면 혹시 저기서 네, 머무셨어요? 저기 저 고려 호텔에 묵었는데요. 이렇게 고려 호텔 그 창문에서 밖을 보면 완전히 그 평양시 건설 현장에서 여기저기 포클레인이 있고요. 그때만 해도 너무나 이 정말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티슈라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침대 카바도 비단, 양단으로 된 그런 걸로 침대 카바를 하고 시트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벽에도 옛날 그 겨인가 벼 넣어가지고 한 겨 넣은. 네, 동글동글한 그 옛날 우리 재래식 착한 베개. 베개 그거를 놨더라고요. 저 주체 사상탑이나 개선문을 실제로 보셨어요? 봤습니다. 봤는데 저런 탑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저기에 많이 있는데 이렇게 평양시를 보면 암흑천지입니다. 암흑천지고 이렇게 국가를 홍보하는 뭐 이런 선전 그런 간판들만 빨갛게 색이 빨간 조명이에요. 해놓고 그러니까 굉장히 안 그래도 무섭고 떨리는데 그걸 보니까 더 무서워요. 사실은 1970년대부터 북한의 경제 상황은 사실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당시에 소련이나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형제 국가들도 저런 무의미한 대형 건축물 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 자금, 자원, 노동력 투입하지 마라. 실제 생활에 투입해라. 이런 조언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건은 굉장히 안 좋은데 막 허풍을 지금 떨고 있는 거잖아요. 남조선 도와주자. 근데 이거를 예상치 못하게 전두환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막 계산할 때 서로 내가 낼게 막 싸우잖아요. 근데 딱 어느 순간 그래 네가 내. 그때 카드 긁으면서 가슴 쓰린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때 당시에 김일성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걸 받네? 아니 이거 나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받네? 자존심이 있지. 근데 낸다고 했다가 안 낼 수도 없고 준다고 했다가 안 줄 수 없잖아요. 북한도 이게 관성에 의한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남선전용 관성이었는데 받겠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김일성은 약속한 물자를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수송 수단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신 것처럼 트럭도 굉장히 50년대 쓰던 것과 같은 그런 트럭입니다. 누구한테 손을 내밀었느냐? 중국 쪽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유, 그랬겠죠. 수제 물자로 우리가 약속한 쌀, 천, 시멘트 이런 거 달라는데 중국의 얘기는 네. 물자 절반 살 수 있는 돈을 지원해 주겠다. 이 정도로 퉁치자라고 네. 반응을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아, 중국은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북한이 허풍을 떨어서 거기에 괜통 당했네요. 네. 아니 자기가 낸다고 해놓고서는 그러니까 이게 왜 뭐야. 나한테 돈을 달래? 아 근데 약간 이 전두환의 이 결정이 저는 너무 기발한 것 같아요. 누가 아주 정치의 어떤 고수가 뒤에서 이거 받는 걸로 하시죠. 조언을 해준 것 같아요. 감각. 제대로 설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맞았는데 때린다. 이건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초등학생의 논리인데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참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화를 제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보통의 정치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이 시점이 언제였냐면 사실은 1980년대 초반은 신냉전이라고 부를 정도로 미소 간의 관계가 사실 안 좋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85년에 레이건 2기가 되고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이제 군비 확산 억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타이밍에 전두환의 이런 결정이 있었던 겁니다. 공산 진영의 지도자와 통 크게 손을 잡아서 자기가 지도자로서 그런 결단, 결심 또 국내 정치는 자기가 확고하게 통제할 수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전두환 같은 경우는 정통성이 없는 그 권력을 탈취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항상 묘수를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동서진영이 손을 잡으면서 88 올림픽이 역대 최다 국가가 참여하고 동서가 함께함으로 해서 세계의 화합, 손에 손잡고 아무도 대성공. 못한 걸 내가 해냈어.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고요, 자기를. 근데 뭐 구호물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는 전두환뿐만 아니고요.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84년 9월 18일 날 그 판문점에서 남북 적십자사 그 실무 접촉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제 북한이 뭘 주장을 하냐면 북한 기자들이 같이 수행을 해서 이 구호물자 나눠주는 걸 취재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왜 그들이 가가호 방문을 하려고 할까요? 아니 근데 너무 당연하잖아요. 가서 사진 찍고 그렇지. 기사 써서 그렇지. 북한 주민들한테 그렇지. 보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 전두환은 절대 안 받겠지. 근데 북한 입장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지원하는데 그 정도 성과는 갖고 가야죠. 아니 이거 티를 내야죠. 해야지. 정치적 선전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당연히 맞아. 북측의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